그런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산세가 있다면 그 가산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될 건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어떻게 입력을 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가산세가 여러분 쉽게 내면 가산세 용어를 주면 쉽게 주는 거야. 아까 여러분 가로를 무시하셨죠? 그랬을 때 막 예를 들어가지고 가산세가 세금 계산서를 미발급한 게 있다 이렇게 하면 쉬워요. 알죠? 그럼 이거 가산세다라고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주면 여러분들이 이게 가산세구나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좀 보시면 가산세 거의 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희 손에 꼽아요. 들어서 일단 한 문제 틀리면 2점 깎아버립니다. 가산세가 키포인트거든요. 문제 나오면 그러면 자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의무자가 여러분 개정이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작년도까지는 3억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가요 3억이었을 거예요. 작년도까지는 이제 2억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좀 바꾸셔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의무자는 우리가 법인은 무조건 발급 의무자였죠. 그리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로 바뀌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 이게 가산세하고 대상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내가 공급하는 시기에 발급을 해야죠. 그죠? 발급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깜빡하고 여러분 늦게 발급할 수도 있죠. 내가 이제 사업이 바쁘다 보면 그죠? 사업이 바쁘다 보면 네. 그래서 언제까지냐 라고 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아쉽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가산세라는 건 세법상 의무를 안 했을 때 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이 여러분들 그 3월 19일인가요? 그렇죠? 3월 19일 날 내가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 다음 달 10일이니까 4월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4월 10일을 넘어서 발급을 하면 의무를 안 한 거니까 가산세가 돼요.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게 어려워요. 날짜를 던져주는 거. 알죠? 문제에서 그냥 발급 안 했다라고 하면 쉬운데 날짜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가산세 해볼게요. 그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어떤 가산세를 받냐? 자, 일단 보시면 자, 그럼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될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발급을 안 한 거 우리가 미발급 또는 미수취라고 합니다. 안 한 걸 우리가 미수수익 아직 못 받는 수익이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연은 늦게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세금 계산서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세법에서 너무 늦게 뭔가를 하죠. 너무 늦게 하면 우리가 그건 지연이 아니라 안 한 걸로 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아예 안 한 것도 미고요. 너무 늦게 한 것도 미로 가요. 안 한 걸로.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그럼 너무 늦게와 살짝 늦게를 가르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 날짜를 외우셔야 돼요. 최악을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최악을 가정을 하고 자 해보자. 자 해보실게요. 자 5월 7일날 물건을 인도를 했대요. 그럼 우리가 인도한 날이 공급식이죠. 그죠? 근데 다음 달 10일까지니까 언제까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적정하게 주고받는 건가요? 그죠? 6월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월 11일 이후에 주고받으면 이제 늦게 지연 아니면 미거든요. 그거를 가르는 기준이 여기 법문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뭐냐면 확정 신고 기한을 알고 계시면 돼요. 요게 키포인트 확정 신고 기한이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1기 확정 신고의 마지막 날 기한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기한이 여기까지다라는 게 마지막 날 7월 25일 1기 확정 신고 기한이면 2기 확정 신고 기한이면 내년도 1월 25일이잖아요. 요 때를 기준으로 해서
7월 25일이나 1월 25일까지라도 주고받았으면 지연이 되는 거고요. 알죠? 7월 25일 이후 또는 1월 25일 넘어서 7월 25일 넘어서 1월 25일 넘어서 하면 그건 아예 안 한 걸로 봅니다. 알죠? 그러면 요 사를 따지면 우리가 5월 달이면 1기잖아요. 1기니까 7월 25일까지 즉 6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지연 발급, 지연 수치가 되는 거예요. 매출자는 지연 발급, 매입자는 지연 수치. 아시죠? 그리고 7월 26일서부터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아예 안 주고받으면 그건 미발급, 매출자는 매입자는 미수치가 되는 겁니다. 아시죠?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가산세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우리가 매출자는 가산세밖에 없어요. 제재가. 하지만 공급받는 자가 매입자잖아요, 여러분들. 매입자는 제재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가산세, 두 번째가 매입세 안 빼주는 거예요. 맞죠? 매입세액을 안 빼주는 것도 매입자의 제재예요.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일단 공급자 어떻게 되냐? 공급자가 지연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를 때립니다. 1% 외우실 필요 없어요. 혹시라도 이론을 잡으시려면 1%를 외우시는 게 좋지만 아시죠? 실제로 우리 신고서 가면 다 일반적으로 율이 있습니다. 제가 외워달라는 율만 외워주시면 돼요. 제가 외워달라는 율은 신고서에 없는 율이거든요. 그걸 외우시려고 그렇게 해주시고 공급가액의 1%입니다. 조심하실 게 여기 세액 아닙니다. 공급한 가액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신고만 세금을 하는 거지 평소 때는 주고받는 금액만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못한 금액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여러분 세액 넣는 분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하는 것만 세금 기준이에요. 진짜 나머지는 다 금액 기준으로 가산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발급하면 2%를 패요. 공급가액의 2%를 미발급으로 팹니다. 자,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에요. 뭐냐면 우리가 법인이 방금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였죠. 법인이. 그죠? 근데 시험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안 하고 법인이요.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다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미발급으로 봅니다. 미발급 있죠? 왜냐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니까 미발급으로 봅니다. 우리가 미발급이면 2%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뭐라도 발급을 했죠. 뭐라도 발급을 했으니까 1% 줄여줘요. 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미발급으로 고대 미발급란 입력하면 컴퓨터가 2% 곱하거든요. 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1%로 바꾸시면 돼요. 아니면 정답으로 그냥 여기 지연 발급 쪽에 넣어도 인정을 합니다. 1%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속편하게 그냥 지연 발급 쪽에 넣으셔도 돼요. 맞죠? 법인이 종이세금께서 발급을 했다라고 하면 그렇죠. FM대로 하면 미발급 난에 넣고 1% 바꾸는 게 맞으세요. 아시죠? 근데 여태까지는 계속 정답으로 1%니까 지연 발급 쪽에 넣어도 인정해줍니다. 아시죠? 조심하셔야 돼요.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했다라고 신고서에만 입력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법인이 종이 발급했으니까 가산세 때리는 거 아니? 이 뜻입니다. 근데 그걸 입력 안 하시는 분들 수두룩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 그런 거 틀리면 2점 날아갑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100점이 커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점수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2점 정도 날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1점씩 날리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자입니다. 매입자는 여러분들 우리가 매입세 불공제면 매입한 금액의 10% 안 빼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10% 가산세하고 유사하죠. 매입한 금액의 10%를 안 빼주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듣고 버리셨대 이거? 부가가치세는 가산세가 최대 3%입니다. 아무리 커도 3%밖에 안 돼요. 그렇죠? 3%하고 10% 중에 10%가 더 큰 제재잖아요. 그래서 매입자는 매입세 불공제가 더 큰 제재입니다. 매입자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연수치 있죠? 지연수치는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는 게 포인트예요.
맞죠? 왜냐면 늦게 받은 놈을 불공짜면 되겠죠, 여러분들. 늦게 아예 안 받은 놈이 불공짜고요. 아시죠? 늦게 받은 놈은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 하지만 네가 매입한 금액의 0.5% 때립니다. 0.5% 외우실 필요 없어요. 아시죠? 제가 뭐로 여기다 넣어놨는데 매입세 공제만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조심하실 게 여러분들이 종이 세금 계산서를 법인이 발급을 하면 그건 가산세 대상입니다. 근데 법인이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그건 가산세 아니에요. 상대방 매출자가 종이인지 전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매출이 얼마인지 내가 관심법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무조건 종이를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가산세 이거 아닌 거예요. 종이를 발급해야지만 가산세인 겁니다. 법인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미수치는 매입세 불공제가 더 큰 제재죠.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대신 가산세는 없어요. 왜냐면 두 번 때리면 더 큰 제재니까 두 번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 가산세 X 되셨죠? 근데 중요한 건 다 금액 기준이 금액이죠. 여러분 세액이 아니라 되셨어요? 자, 일단 그럼 신고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입력합니다. 여기 보시면 나갈 때 어떻게 입력하시냐면 여기 가산세 명세라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산세도 여러분들이 클릭하면 오른쪽에 뭔가 떠요, 명세가. 그래서 여기 세금 계산서 여기 지연 발급 보시 지연 발급 있죠? 지연 발급 여기 지연 수치 미발급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금액을 넣으셔야 하는데 자꾸 세액을 입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중에 하는 건 다 금액 기준이에요. 도중에. 그렇죠? 도중에 하는 건 다 금액 기준이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때만 세금 기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세액을 입력하는 오류를 범하시면 안 돼요. 절대 밑중간에 도중에 하는 건 주의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지연 발급에 법인이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도 그냥 지연 발급에 넣으셔도 된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크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되시겠죠? 이게 입력을 하시는 거고. 더 느껴주면 날짜를 던져주면 날짜를 여러분 지연이냐 미냐를 판단하게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좀 뭐냐면 전송. 이것도 배우셨을 건데 뭐냐?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매출자하고 매입자 둘끼리만 주고받은 거니까 그거에 대한 내역을 국세청에 알려줘야죠, 여러분들. 맞죠? 그걸 원래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통해서 요약해서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전자적인 형태니까 그걸 국세청장에게 전송을 하면 국세청 서버에 보존이 됩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추려요, 거기서 데이터가. 그죠?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여기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을 해야 돼요. 이 둘 거꾸로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발급은 다음 달 10일 매입자한테 주는 거 세금 계산서. 전송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다음 날까지요. 그렇죠. 제때 전송하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의 의무는 당연히 면제가 됩니다. 왜냐면 국세청 서버에 다 보존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요약한 표 제출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말문제고. 문제는 다음 날까지 전송을 안 하면 의무 위반한 거죠. 그죠? 얘도 가산세 대상인데 그 기준이 완벽하게 똑같아요. 됩니다. 이게 똑같죠. 7월 25일 1월 25일 기준이에요. 똑같이. 그렇죠. 대신에 전송은 매출자가 하는 거지 매입자는 전송 못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매출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냐 여기 똑같아요. 7월 25일과 1월 25일 기준으로 지연 전송이냐 아니면 전송 안 하는 거냐를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자 5월 7일 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대요. 언제까지 전송해야 돼요? 다음 날까지니까 5월 8일까지 전송을 해야 돼요. 그럼 5월 8일을 지나서 전송하면 지연 전송 아니면 미전송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은 지금 1기 때 공급했죠. 발급을 했다는 건 1기니까 7월 25일 여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으로 5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전송하면 지연 전송이 되는 거고요. 그 날 7월 25일 또는 1월 25일 지나서 전송하면 미전송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가산세 나누셔도 돼요, 여러분들. 지연 전송은 공급계 똑같이 공급가에 다 전부 다 이것만 주시면 돼요. 아셨죠? 미전송은 공급 똑같이 공급가에 단기 중에 하는 거니까. 아셨죠? 몇 필요 없어요, 율은.
그럼 여기 있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 그죠? 지연전송, 미전세. 그죠? 똑같이 세 적지 마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아시죠? 여러분들 앞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똑같이 줘버려요. 그냥. 아시죠? 금액이면 가지는 걸 등급 다해. 아시죠? 자, 됐고요. 자, 이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얘기하면. 여기는 좀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입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이쪽이 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쪽이 좀 어려워요. 여기는 룰을 외우셔야 되거든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적자가 있어도 신고는 해야죠. 왜냐면 적자가 있는 걸 나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제때 안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한 것과 신고한 것은 다른 겁니다. 맞죠?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신고도 또 별도로 해야 돼요. 근데 세금 계산서는 발급했는데 신고를 깜빡한 겁니다. 그거는 잘못한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는 의무를 위반한 게 항상 가산세라면서요. 맞죠? 반대로 얘기하면 권리를 행사를 못한 놈은 불쌍하니까 가산세를 안 때립니다. 맞죠? 그 말이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그 의무를 안 했다라는 건 과소신고나 신고를 안 한 놈이 의무를 안 한 거죠. 근데 과다하게 신고했대요. 그 의무를 안 한 거예요. 권리를 너무 여러분들 그거죠. 뭐냐면 과다하게 신고한 건 이거 세금을 많이 내겠다라고 한 거니까 세무서 입장에서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나쁜 놈만 제재하는 거지 불쌍한 놈을 때리진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우리 시험에 무신고는 안 됩니다. 이거 세무 1금융이고요. 무신고는 세무 2금은 무조건 과소신고네요. 한금 무시하시고 한금 안 됩니다. 그래서 과소신고한 놈을 제재하는 거지 과다신고는 가산세를 안 때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고를 예정 신고 때 뭔가를 안 했다라고 하면 가산세를 때리시는 습관이 있어요. 자꾸. 아시죠? 그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불쌍한 놈이냐 아니면 나쁜 놈이냐. 아시죠? 그래서 일단 과소신고고요.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뭐냐면 부정한 과소신고가 있고요. 부정하지 않은 과소신고, 부정하지 않은 걸 일반이라고 불러요. 부가가치세에서는요. 일반인데 시험에서는 부정을 내진 않아요. 아시죠?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일반이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그냥 일반 과소신고다라고 줄 수도 있고요. 아시죠? 외우셔야 돼요. 여기는 최종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7월 25일 날 또는 1월 25일 날. 최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세금 기준이에요. 아까 했던 애는 다 단기 중에 하는 거니까 금액 기준이고요. 여기는 신고는 세금을 신고하는 거잖아요. 맞죠? 납부도 세금을 하는 거고. 자, 암기하셔야 돼요. 10%입니다. 아시죠? 없어요. 우리 신고서에 율이 없습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근데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얘가 10%만 나오면 쉬워요. 외우면 되거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 그나마 쉽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얘가 감면이 있어요. 신고를 좀 빠르게 해주라는 거예요. 세무서 입장에서 빠르게 신고를 좀 해줘. 그러면 좀 깎아줄게 가산세를. 아셨죠? 요게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업무에서 가산세는 엄청나게 접하실 거예요. 실제로. 아시죠? 그 가산세 어떻게든 감면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 일단, 우리가 지금 하는 감면이 여러분들 신고 불성실 관련된 가산세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가산세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신고 불성실 들어가는 가산세밖에 안 됩니다. 자, 뭐냐? 첫 번째. 외우셔야 될게요. 제가 색깔 넣은 거는 가급적 외우시는 거 권장. 정 안 되시면 2번까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해보면 일단 내가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돼요. 근데 8월 2일 날 했대요. 그럼 1개월 이내 한 거죠, 여러분들? 기한을 지났지만 1개월 이내 한 거죠. 그죠? 그러면 90%를 깎아줘요. 근데 주의하실 건 90%를 깎아주는 거지 90% 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우리는 가산세를 입력해야 되니까 90% 감면이면 10% 곱하셔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1개월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기 확정 신고를 7월 25일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9월 뭐 한 4일 하는 겁니다. 그럼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죠. 주로 2번을 많이 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예정 신고 때 안 한 걸 확정 신고 때 하는 걸 많이 내거든요. 그 기간이 대부분 3개월에 걸려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3개월이 3개월 딱. 3개월 이내는 3개월도 들어오죠. 그렇죠? 그때는 75%. 이거 동그라미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알죠? 저 동그라미 2번까지 많이 내긴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3번서부터는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1번하고 2번도 챙겨주시고, 그렇죠? 나머지는 내버리세요. 색깔 나왔어요. 자,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입력을 하셔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고 불성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가산세 여기 실기 때.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있죠. 무신고는 안 내니까 69번, 70번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일반 과소신고들 환급 무시하시고 일반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인데 우리는 일반을 낼 거니까 71번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근데 여기는 다 일반 과소신고 세액이니까 여기는 세액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알죠? 이거 무슨 말인지 못할 거고. 무시하지 마시면. 네, 여기다가 뒤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10%를 꼭 곱하시고, 그 다음에 감면을 여기서 곱하시고. 다 내라는 게 아니니까. 아시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 뭐냐면 설명할게. 뭐냐면 내가 7월 25일까지 1기 확정 신고 자, 1기 확정 신고 7월 25일이죠. 근데 내가 8월 24일 날 신고하고 납부했대요. 그러면 납부 기한을 늦게 했으니까 여러분 이자가 붙겠죠. 맞죠?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자입니다. 이자. 근데 여기는 이름이 납부지연이잖아요. 가면 없어요. 아까는 신고불성시이니까 가면 있는 거고. 그래서 외우실 필요 없어요. 다 이거 안 해주세요. 뭐냐면 여기 납부지연 있죠. 납부지연은 우리가 여기 71번하고 같습니다. 세금이. 무슨 말이냐? 들어보시면 내가 7월 25일 날 내야 되는데 8월 1일 날 냈대요. 100만 원을. 아셨죠?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하면서 세무서장님 저는 납부는 했지만 신고는 안 한 겁니다. 맞는 말일까요? 이상한 말일까요? 저 납부를 한 게 신고한 거 아닌가요? 저 납부는 했는데 신고는 안 했어요. 세무서장님 저. 멍청한 놈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소신고하고 납부지연은 같이 가요. 과소신고한 세액만큼 과소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71번하고 73번 같은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납부를 늦게 한 세금을 여기다 넣으시면 컴퓨터가 이렇게 납부지연 일수를 계산한 창을 띄워요. 아시죠? 여기 컴퓨터의 도움 받으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당초 납부기한이라고 있죠. 그럼 내가 7월 25일 날 내야 될 걸 8월 1일 날 했대요. 그럼 여기가 7월 25일이 되겠죠. 당초에 납부를 했을 기한은 7월 25일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납부일 고지에는 내가 실제로 납부한 8월 1일. 예를 들면. 네. 그렇게 하면 컴퓨터가 미납일수를 구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자를 때려버립니다. 그럼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아시죠? 납부지연은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되시겠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게 과소신고한 놈인지 과다신고한 놈인지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 찾는 게 좀 만만치가 않아요. 설명 좀 할게요, 그거에 대해서. 이건 미래, 뭐냐면 이거 좀 이따 할 건데. 이게 하긴 했다, 여러분. 뭐냐면, 자, 또 주의하실 게 우리가 그 영세율 매출 있죠? 그죠? 영세율 매출도 신고를 제때 해야 되잖아요.
저 조심하시는. 그래서 영세 내가 만약에 예정 신고 때 영세율 매출이 있었는데 깜빡하고 확정 신고 때 한 거예요. 그럼 얘는 영세율 매출을 예정 신고 때 안 했죠. 가산세 대상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영세율을 누락했다라고 하면 내는 세금 없잖아. 가산세가 없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세율 매출은 신고를 만드셔야 돼요. 소득세랑 법인세, 과세 자료를 써야 되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영세율 내도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시 들어가요. 최근 들어서 많이 내고 있어요. 영세율 매출 여기 쪽. 그럼 얘도 신고 불성실 들어가니까 아까 했던 그 감면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 90% 75% 감면. 아셨죠? 그리고 얘는 영세율이니까 가산세를 금액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영세율은 그럼 세금이 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시 오면 금액 넣으시면 알아서 컴퓨터가 계산해줘요. 계산해주는데 그 계산된 건 감면이 되기 전이에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감면을 적용을 해가지고 바꾸셔야 된다는 가산세예요. 얘도 신고 불성시 부분 가산세입니다. 아셨죠?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볼게요. 여기 있다. 이거군요. 이거. 잘 보시면. 자, 우리 예정신고 누락분 있죠? 아까 우리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세액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죠? 주의하실 게 뭐냐? 어디냐면 요 35번 보시면 여기. 자, 35번하고 36번 있죠? 여기. 얘가 예정신고 때 누락한 영세율 매출이잖아요. 맞죠? 예정 신고 때 영세율 매출을 했는데 누락하고 확정 신고 때 할 때 35, 36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러면 얘는 영세율 매출을 예정 신고 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해서 확정 신고 때 하는 거죠, 지금. 그럼 제때 영세율 매출 신고 안 했죠? 그래서 요 35번하고 36번에 들어나갈 내가 대부분 영세율 신고 불성이 가산세 걸리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예정 신고 때 영세를 매출했는데 누락해서 확정 신고 때 안 하는 거니까. 아셨죠? 35번이나 36번 대표됐을 때 영세율 신고 불성시 가산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뭐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럼 여기 좀 빠져 있는데 여기 이쪽이 여러분 보시면 이쪽이 금액이고 이쪽이 세액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여기가 금액, 여기가 세액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합계 세액 있잖아요, 여기. 이게 뭐냐면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출 세액이 됩니다. 여기 녹색이. 되시겠나요? 녹색이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출한 여기 세액이잖아요. 세액이 되겠죠. 되시겠어요? 그리고 매입자 같은 경우는 요거죠.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입은 확정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정 신고 때 세금 계산서 받은 걸 누락했다라고 38번에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예정 신고 때 세금 계산서 아닌 걸 누락했다. 공제가 되는 거. 그걸 누락하면 이쪽, 이 아래쪽에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거 못하시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중요한 게 얘죠. 얘는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입 여기가 합계가 세액이 되는 거잖아요. 파란색이요. 이해되세요?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 공제액이 되겠죠? 되시겠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잘 보셔야 돼요. 요게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출 세액이죠. 요 녹색이. 그쵸? 그리고 여기가 예정 신고 때 누락해서 매입세 공제받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매출세 빼기 매입세 공제를 납부세액이라고 하죠. 여기. 그럼 우리가 이 녹색에서 녹색에서 파란색을 뺀 게 플러스면 납부세액이죠. 매출세 빼기 매입세 공제액이니까요. 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얘를 뺐더니 마이너스면 예정 신고 때 매입세 공제가 많았으니까 돌려받을 세금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뭐 위쪽이 나쁜 놈이에요, 아래쪽이 나쁜 놈이에요? 위쪽 아래쪽.
이쪽이요. 아래쪽은 예정 신고 때 돌려받을 게 있는데 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에요. 무시겠어요? 근데 얘는 뭐예요? 예정 신고 때 납부를 할 세금이 있었는데 누락해서 확정 신고 납부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가산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아예 여기다 써놨어요. 여기 녹색에서 우리가 왜냐면 매출세액을 다 내는 게 아니죠. 항상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 공제액이죠. 그래서 요 녹색 빼기 파란색이 플러스면 예정 신고 때 요것만큼 신고하고 납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고 확정 신고 때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것만큼 과소하게 신고 예정 신고 때 과소하게 신고하고 예정 신고 때 납부를 과소하게 납부하는 거죠. 네, 그럼 이게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얘에서 얘를 뺐더니 마이너스예요. 안타까운 놈이에요. 가서 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거를 몇 번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거를 열심히 두드려 했는데 한두 번 가지면 안 됩니다. 가산세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려워요. 대놓고 어려워요. 이거는 세무사가 어려워요. 세무사 1차 보시는 분도 어려워요. 가산세 같은 거. 여러분 정상이에요. 가산세 안 내면 좀 돼요. 보셨죠? 자, 그러면 좀 연습 좀 해볼게요. 실제로 가산세는요. 자, 교재 몇 페이지를 좀 펴주시냐면 562페이지에 562 교재 562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562페이지 펴시고 실문이 이제 3번입니다. 자, 562페이지고요. 여러분들 문제 좀 읽어볼게요. 자,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2022년도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부속 서류는 작성을 하지 말랍니다. 자, 회사는 2000번이래요. 회사 2000번 들어오시죠. 바꿔주실게요. 회사를. 넣어주시고 자, 신고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짜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한 가지 좀 빠르게 하는 팁 드리면, 날짜를 다 입력하셔도 되는데, 그 조회 기간에서 10월달 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10월달 치시고, 그냥 엔터 누르면 알아서 컴퓨터 기간 다 알아서 조회합니다. 오케이? 그냥 해당 날짜 딱 치시고, 엔터 누르시면 알아서 12월 31일까지 지금 알아서 걸어요. 참고하시고, 혹시 빠르게 하실 분들은. 자, 매출 자료의 1번 좀 볼게요. 매출 자료 1번. 매출 자료 첫 번째 점 1번에. 자, 첫 번째 점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매출이 2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몇 번에 집어넣으면 될까요? 저희는 여러분들 1번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세금 계산서 10% 과세 매출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2억. 그리고 조심하실 건 여기 종이하고 전자 부분 없어요. 세금 계산서에. 아셨죠? 종이든 전자 다 넣으셔야 돼요.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자, 수출 신고하고 선적한 수출 매출 몇 번이죠, 그러면? 응? 수출? 이거? 6번이죠? 뒷수출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는 매출이니까. 네, 6번에 5천만 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자, 현금 과세 매출액이 1,65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포함이니까.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닌. 그럼 이 말은 그냥 여러분들 현금으로 판매했다는 얘기죠. 현금 영수증 없이. 몇 번이 집어넣으면 될까요? 그래서 얘는 건별이죠, 건별. 맞죠? 건별이죠. 왜냐면 현금 영수증이 없는 무증빙 매출이죠, 무증빙 매출. 그렇죠? 그래서 무증빙 10% 과세 매출 건별이죠. 4번에 집어넣어요, 4번에. 얼마로 집어넣어도 되냐면 1,500이 되기 1,500? 그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점. 자, 거래처의 파산을 사유로 확정된 대손 금액 440만 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법요건을 충족함. 그럼 이 말은 여러분들 그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대손세액공제 4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죠. 세액이 4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몇 번에다가? 그렇죠? 8번이죠. 8번. 8번에 40만 원 어떻게? 그렇죠? 마이너스죠, 여러분들. 그렇죠? 빼는 거니까 매출세액 차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빼기 40만 원. 조심하셔야 대손세액 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점, 마지막 점, 매출 자료에. 자, 22년 2기 예정신고 기간에 발행된 카드 매출을 예정신고 시 신고 누락을 했대요. 일단 안타깝죠. 누락하고 2기 확정신고 때 신고한 거니까 얘는 예정신고 누락금 매출인 것 같아요. 그죠? 확정되는 거니까. 그 금액은 3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였다. 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는 90일로 한다. 미납일수는 무시하시고 컴퓨터 알아서 계산해 주거든요. 그럼 얘는 일단 몇 번을 찍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7번이죠. 왜냐면 예정신고 누락한 걸 지금 확정신고 때 하는 거니까. 맞죠? 마지막 점은요. 그럼 7번이 되겠죠? 매출줄이니까요. 되셨나요? 그리고 7번은 여러분 오른쪽에 이게 있죠. 예정신고 누락분을 했고 오른쪽에 명세가 있어요. 이게 있죠, 여러분들. 예정신고 누락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죠. 이 중에서 몇 번에 집어넣으면 될까요? 30? 예정신고 때 누락한 10% 과세 매출이죠. 일단 33번 아니 34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카드니까 세금 계산서 아니잖아요. 기타예요, 여러분. 기타가 세금 계산서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래서 34번에 300만 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매입 자료 볼게요. 첫 번째 자료. 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액은 1억 2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인데 이 중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취득한 고정자산 매입분 1,500만 원이 있다. 그럼 여러분 승용차는 감가상각자산이잖아요. 그럼 일반 매입이 1억 500만 원, 감가상각자산 매입이 1,5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 중에서 불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 받은 게 1,500이 있다는 얘기고. 해석을 하면 일단 10번에 얼마 주고 10번에 1억? 500이지 1억 500 여러분들? 1억 500 세금계에서 받은 매입이 1억 2천이 있는데 그거 좀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억 500 그리고 세액은 여기에 10% 곱하시면 될 거예요. 별도니까 부가세
이게 1,050만 원. 그리고 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어디다 넣어요? 응? 어디다? 그 밖에 세금계에서 받은 거니까 그 밖에는 아니에요. 어디냐면 일단 16번이죠. 조심하실 때 근데 세금계에서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11번에 일단 집어넣는 게 포인트예요. 항상. 맞죠? 세금 계산서 받았잖아요. 불공이라고 하더라도. 맞죠? 그래서 감가상각자산 11번에 집어넣으셔야 되고,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받은 감가상각자산 매입이니까 일단 11번에 집어넣으시는 거고, 그죠? 그죠?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꼭. 그리고 얘는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일단 집어넣었지만 불공제액이잖아요. 그렇죠? 불공제이기 때문에 다시 16번에서 드러내셔야 되겠죠. 한 번 더 입력을 해가지고 보셨어요? 16번에 얘도 전액 불공제죠? 전액 불공제니까 여기 50번에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은 1,500, 세액은 다시 15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매입 자료의 두 번째 점. 자, 비품을 구입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받는 금액이 44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또 얘는 여러분들 그 카과죠? 매입주의 카과? 카과니까 몇 번 쪽에 입력하시면 왜냐하면 14번? 그죠?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잖아요. 14번 쪽이죠? 그리고 얘는 비품이니까 감가상각자산에 해당이 되네요. 그죠? 그럼 42번 쪽 감가상각자산 매입 쪽에 넣으시면 될 겁니다요. 되셨어요? 그죠? 42번이 되겠죠? 얘는 400만원과 40만원. 자, 그 다음에 기타 자료 볼게요. 자, 위에서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거래 내역이 없고요. 배움이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했대요. 그럼 전자신고 세액공제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얘는 네,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 19번 이런데 이거 경감공제세액 쪽에 해당이 되니까 19번 같은 거 누르시면 알아서 오른쪽에 세액공제가 반해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이라고 해가지고요. 매입세는 아니니까 여기에 만원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전자신고세액공제 만원. 됐고 이제 마지막 점 볼게. 기타 자료 마지막 점. 자, 2기 예정 신고 기한은 22년 10월 25일까지였고 확정 신고 납부일자는 23년 1월 25일이다. 자, 무슨 말이냐? 이게 가산세예요, 여러분들. 뭐였냐면 여기 아까 예정 신고 누락분 있었죠? 이게 그겁니다. 아까로 따지면 이게 이거예요. 요 30만 원 있죠? 요 30만 원이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출 세액이 됩니다. 그죠? 이 초록색이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출 세액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랑 깔맞춤 할게요. 여기 초록색 있죠? 초록색이 여기 파란색이 세액 쪽이니까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액 공제액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예정 신고 때 매출세액 30만 원 있었었고, 그 다음에 예정 신고 때 매입세 공제받을 돈 빵원, 그죠? 그럼 예정 신고 때 30만 원 빼기 0만큼 납부세액이 발생했겠죠. 그것만큼 신고를 예정 신고 때 원래 했었어야 돼요.
예정 신고 때 요 두 개의 차이만큼 납부세액이 발생해서 걔를 신고하고 납부를 예정 신고 때 했었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1월 20 우리가 23년 1월 25일 날한 거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것만큼 과소 신고한 거죠. 예정 신고 때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만큼을 되셨어요? 그리고 이것만큼 10월 25일 날 납부를 해서 30만 원만큼 납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1월 25일 날 납부한 거니까 얘가 납부 지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지 되시겠어요? 어렵죠? 가스 어려워요. 조심하시고 이거는 당초 했었을 시기가 예정 신고 때 했었어야 되는 놈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걸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산세가 어디 있냐? 가산세는 왼쪽 신고서 보시면 여기 26번에 있어요. 가산세 기 26번. 네. 근데 얘는 금액란이 막혀져 있으니까 여기 칼을 클릭하시면 자, 칼을 클릭하시면 이제 오른쪽에 가산세의 명세가 뜹니다. 되셨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했던 게 과소신고잖아요. 과소신고. 30만 원만큼 예정 신고 때 과소신고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얘랑 그다음에 예정 신고 때 30만 원만큼 납부를 안 해서 뒤늦게 하는 거잖아. 1월 25일 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30만 원이죠, 여러분들. 과소신고한 세액 30, 과소 납부한 게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정 신고 때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71번하고 73번이 30만 원 되겠네요. 어렵죠? 문제 해볼게요. 자, 71번이 30만 원. 예정 신고 때 30만 원만큼 과소 신고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몇 퍼센트였나? 아까 몇 퍼센트? 이게 10%예요. 그리고 얘는 신고를 10월 25일까지 했었어야 되는 거 30만 원만큼요. 근데 언제 했냐면 1월 25일 날 했잖아요. 그쵸? 3개월 이내니까 딱. 그렇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여러분들 신고를 한 거잖아요. 신고 불성실이니까 감면이 들어가야 돼요. 신고 불성실이기 때문에. 75% 감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75%를 못 가시는 게 아니라 25% 못 가셔야죠. 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30만 원의 10%를 신고 가산세로 내야 되는데 75%만큼 깎아줘서 25%만 추가적으로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요. 되셨나요? 소비가 7,500원? 7,500원일 겁니다. 가산세는. 되셨죠? 조심하셔야 돼요. 뒤쪽에 없어요, 여러분. 세율이.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납부를 또 여러분들 30만 원만큼 지연해서 한 거죠. 그죠? 여기하고 여기는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30만 원을 납부 지연 쪽에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납부 지연입니다. 13번. 집어 넣으시면 여기에 납부 지연 일수 계산이 뜹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위쪽에 있는 당초 납부 기한은 몇 월 며칠이에요? 22년 10월 25일까지 납부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30만 원만큼 더. 2022년도 10월 25일. 근데 실제로 납부는 언제 했대요? 30만 원만큼. 그렇죠. 아까 1월 25일, 그죠? 2023년 1월 25일날 납부를 한 거죠. 그래서 비난 미수가 92이 나오네요. 얘는 감면 없어 납부 지연이라는 가산세이기 때문에 감면이 없으니까 바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그냥 곱하기 해줍니다. 납부 지연. 믿으시면 돼요. 자,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좀 아직 좀 덜 했고. 좀 쉴까요? 쉬었다가 가산세 관련된 신고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시죠.